안녕하세요. 대박땅꾼TV의 전은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왕초보를 모시고 우리 카페 회원분인데요. 닉네임이 바실님이라고 하셨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가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궁금증이 많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초빙을 해가지고 유튜브 보신 분들이 또 초보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공감되실 내용이 많으니까요. 잘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궁금하신 거 경매물건을 이제 뽑아 주셔가지고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물건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한 3개, 두세 개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 땅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가 평수가 꽤 컸네요. 950평이 네. 넘는데요. 워낙 싸가지고. 예, 가격이 지금 1억 3,800에 나왔었는데 지금 반값 6,700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일단 싸서 관심이 있으신 그렇죠. 거라고. 네. 싼 걸 먼저 네. 위주로. 근데 좀 네. 이게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제가 책에서는 제가 싼 게 비지떡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싼 거는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떨어진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반값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항상 왜 싼지를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도를 보셔야 되죠. 이제 지도를 한번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땅이 약간 길다랗죠. 제가 이제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렁이 땅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지렁이처럼 길다랗게 생겼죠, 모양이. 근데 이 땅도 귀에는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땅 가지고 이 돈이 되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만들면 안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자를 수도 없습니다. 아 예. 마음대로 이런 분할법이 요즘 제한이 많이 돼가지고 이 긴 땅을 쪼개기는 힘들고, 이 땅 뒤에 있는 맹지 지주들한테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땅은 도로에 일단 길게 붙었지만 이 땅 가지고 혼자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 땅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길을 이제 트게 해서 네, 그렇죠. 지나다닐 이제 수 길을 있게. 트게 해서 도로 승낙서를 받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제 땅, 실제로 이런 땅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뒤에 맹지 지주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 갑자기 우편물로 와가지고 뒤에 땅 지주인데 혹시 이거 도로 사용 승낙서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해줬죠. 물론 이제 비싸게 받고는 못 하나요? 비싸게 받고 해줬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다 맨입으로 해준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할인해서 8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냥 제가 도로에 붙었다는 이유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더 못 받나요?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그 길면요 땅이 예. 뒤에 한 길만 쓰는 걸로 해서 800인가요? 아니면 이거 다 쓰게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일부분만? 그렇죠. 아, 예. 그리고 한 사람한테 또 800 받고 또 옆에 사람 지주한테 또 뭐 800이든 1000이든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뒤에 지주가 여러 명이 껴있으면 껴있을수록 더 돈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 편집도를 보셔가지고 뒤에 지주가 몇 명이 껴있는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은 좀 아쉬운 게 지주가 지금 한 명밖에 안 껴있기 때문에 한 명한테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한계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 명이었으면 이 사람을 통해야만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도로 사용 승낙서나 아니면 아예 그냥 통으로 비싸게 넘겨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아주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역으로 역발상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땅을 제가 일부러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좀 많이 떨어진 것만 찾다 보니까 이게 또 맨날 얘기하시는 게 돌에 붙어 있는 거 보시라고 했길래 그냥 돌에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는 좀 뭔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죠. 찾다 보니 이게 또 평수가 커요. 거의 1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평 950평을 6,700에 산다는 거는 평당가로 따져서 엄청나게 싸게 사는 거죠. 이 넓은 평수를 또 길다라는 그 면적이 거의 몇백 미터 되거든요. 그 긴 도로변의 땅을 자기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지주 땅한테 비싸게 지금 우리가 6,700에 사가지고 이거를 잘만 하면 1억 이상에 또 되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역발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안 사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연락이 없으면요? 쓸 때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게 뒤에 지주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래서 위험이 있어요. 만약에 한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면은 한 명이 그 중에 꼭 한 명은 입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좀 아쉬운 게 뒤에 지주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요건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땅에다가는 뭘 써? 그 뒤에 넣어주는 거 말고 쓸 수 있는 건 없나요? 예, 전혀 활용 가치가 없죠. 그래요? 어떤 땅은 계획관리지역은 뭐 40%? 예, 40% 건폐율 40%인데 이 폭이 워낙 얇습니다. 지금 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최소
한 5m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면적이 한 3m, 4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 3, 4m 지금 우리 요 방 이 길이밖에 안 되기 여기다 지금 뭘 건물을 올릴 수가 없고 제가 이거 지도를 봐서 이 폭밖에 안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애매한 상황이 뒤에 거를 잡을 수 있는 여지밖에 없는 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지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별로 없다. 그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 땅은 좀 패스하고 혹시 나중에 이런 땅이 나오는데 뒤 지주들이 많다. 그런 거를 잡으시면 그 뒤에 주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쵸. 딱 이제 왕초보 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제 지금 제가 지도를 보고 있잖아요. 이 지도를 클릭하시면 지적 편집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카카오 지도에도 이 지적 편집도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뒤에 지주가 나오죠. 아, 이 하나만 나오면 하나야. 예, 그렇죠. 요 번지가 딱 하나만 써 있으면 한 명이고 이게 여러 명 이제 번지 수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지주가 여러 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땅은 버리는 걸로. 예, 요거는 패스하는 걸로. 버려. 예, 하나는 버리겠습니다. 버리게요. 하나는 찢을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 예, 맞아요. 빨리 패스하셔야지 좋은 땅을 빨리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땅을 보시면 천안 전국구시네. 전국 다 강원도 땅 봤다 갑자기 또 충청도로 왔습니다. 그렇죠. 천안 땅을 보셨는데 이게 지금 3,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1,500까지 떨어졌죠. 지금 98평인데 이게 지금 도로가 이게 8m 도로에 지금 개설됐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경매 정보지를 보실 때 항상 주의할 게 도로가 있냐 없냐를 1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봤을 때 딱 맹지라고 써 있으면 그냥 바로 찢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딱 여기 보시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에 붙어 있다. 그러면 좀 더 면밀히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것만 그래서 이제 평수가 좀 작은 게 아쉽습니다. 이게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제가 최소 10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요거는 아쉽게 98평이기 때문에 조금 이 100평 또 안 되는 작은 땅 갖다가 건폐율이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100평이나 98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도 이 땅은 그나마 조금 100평에는 못 미쳤지만 땅 모양새를 이제 보는 게 가능해요. 이게 땅 모양새가 네모나면은 이 정도 평수도 괜찮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게 또 땅 모양이. 땅 모양. 이게 첫 번째는 맹지인지 아닌지 파악하시고 지금 두 번째로 땅 모양새를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이 모양새를 보시고 뭘 느끼셨나요? 얘도 좀 기네요. 계속 긴 땅을 좀 어떻게 우연히 보셨는데 100평이 아까 네모냈으면은 제가 90평이라도 추천드렸으려고 했는데 땅 모양을 보니까 길다랗기 때문에 요 면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게 뭐 건물은 안 쓰나요? 그렇죠. 길다랗게 뭐 활용 가치가 떨어지죠. 요거는 안 길었으면은 좋은 자리였나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땅이 네모냈으면 이거 지금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오늘 3월 16일 날 매각일이 3월 16일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저렴하니까 제가 투자해봐라, 입찰해봐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땅 모양새 보고 이것도 그냥 또 실패네. 실패. 이거는 패스해라. 또 버려야 되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게 공작 성립 승인 지역입니다.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또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계획관리 지역도 좋은데 여기 보시면 공장 설립 지역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은 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공장 설립되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무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은요. 여기 만약 공장 설립이 안 된다고 써 있었으면 이 땅을 제가 별로 추천 안 해드렸지만 성립이 승인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도 들어오지만 공장주들까지 이 땅을 탐낼 겁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은 땅 모양 때문에 평수가 너무 작고. 근데 공장은 길쭉한 공장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버려야 돼요 그냥? 너무 얇습니다. 이것도 폭이지. 우리 사무실 요 정도밖에 3m. 딱 보시면 아시네요. 지도를 봐도 크기 없는. 그렇죠. 이거는 딱 눈에 딱 보면 많이 해소 저는 8m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8m 폭은 나와야지 작은 건물이라도 길다랗게 건축되기 때문에 8m로 최소 8m. 네, 앞으로 8m 폭을 보고 8m 폭을 거리를 재셔가지고 그런 동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최소 8m. 최소 8m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깝네요. 이것도 좋고. 저는 계획관 요것만 알아서 요거 보고 이 가축 사육 제한지 뭐 강아지 소돼지 키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게 제한구역이라고 좋은 게 그렇죠. 지금 가축을 못 키운다. 그만큼 축사가 못 들어온 지역이니까 그게 또 호재입니다. 이게 제한구역이 아니면 막 축사도 여러 개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냄새나고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아예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앞으로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게 딱 찍혀 있으면 아 여기는 동네는 좋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땅을 봤을 때 길쭉하잖아요. 예. 그 옆에 살짝 붙어있는 땅을 찾아서 그거 붙여 사서 네모나게 만드는 거는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진짜 최고죠, 최고. 그렇게 하시는 분.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제 전공이지만 가끔 저한테 상담받으실 분이 지금 땅 따먹기. 그 땅 따먹기잖아요. 자기의 영토를 넓히는 거.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아, 그래요? 옆에 땅을 이 사람이 좀만 팔아라 이렇게 안 되나요? 좀 네모나게? 쉽지 않죠. 이 땅을 팔려고 생각 안 한 분이 갑자기 그 사람 팔 생각도 없는데 내가 사겠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나요? 그쵸,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이 안 파나요? 예, 안 팔거나 비싸게 팔려고 하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안 팔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협상을 해서 이렇게 이만큼씩 나눠 쓰면은 당신도 이만큼 내가 이만큼 반 잘라줄 테니까 이만큼 해서 같이 개발해서 쓰면 어떨까? 좋은 의도는 협상을 잘 하면 예, 되잖아요. 협상을 잘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반이거든요.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무조건 가서 그쵸, 사기 전에 가서 네, 그 그쵸, 땅 주인한테 가서 물어본 예, 다음에 맞아요. 혹시 생각 있으면 사면 좋은 땅이 될 수 예, 있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또 말씀하셨는데 꼭 입찰하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이걸 낙찰 받고 나서 가셔서 안 해준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쵸. 지금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꼭 초보자분들 명심하시죠. 이 땅을 매입하시기 전에 한번 이 땅 주변에 가셔가지고 이 땅 주인을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셔서 그분한 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이제 입찰할 건데 내가 나중에 입찰 받으면 당신이랑 나랑 협의해가지고 같이 분할해서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얘기는 됐는데 이거를 낙찰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근데 지금은 두 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경매목걸은 다 전국구가 다 오픈됐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협상해보고 되면 제가 입찰을 딱 들어가서 그렇죠. 하면은 좋은 땅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낙찰받을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또 그 떨어지면 또 그런 건 감안하고 해야죠. 그렇죠. 예. 그거 감안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예, 아주 마인드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쉽게 되나요? 네, 그런 맞아요. 거는 쉽게 이게 돈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마인드면은 충분히 마인드 하나로 지금 참고 있어요.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투자에 성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개의 땅을 봤는데요. 네, 마지막 땅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여기 이제 원주로 이제 또 다시 강원도로 왔어요. 강원도 원주 땅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따로 있는데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 이게 산이 없어요. 근데 임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찻길도 있고. 예. 임야인데 원주 시내 근처에 막 집이 많은데 중간에 동그라니 막 임야로 되어 있는 땅도 신기해갖고. 예. 초보자들 가장 또 헷갈리는 게 지목은 임야지만 가보면 임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산이었는데 산을 깎아서 이렇게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제가 이런 걸 이제 토임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토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임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100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억 7천짜리 땅이 너무 엄청나게 비싼 땅이죠. 근데 이게 절반으로 떨어져서 2억 3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평당가가 이제 평당 200 정도 반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지금 200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이 땅은 이 사진으로 봐도 알겠지만 주변이 이미 도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 안에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겁니다. 땅 모양도 네모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평당 200이라는 게 지금 비싼 게 아니고 감정가가 이 정도면 실제 시세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보다 항상 시세는 더 높은 게 맞기 때문에 요게 지금 2억 3천 주고 사면은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이 땅은 못 사는데요. 이런 거가 나온 걸 좀 혹시 나오면 대출을 많이 끼면 혹시 살 수도 있나 싶어서. 그렇죠. 경매의 장점이 80% 대출, 거의 지금은 조금 대출 규제 때문에 최소 70% 이상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2억짜리 70% 대출을 끼면은 자기 돈 한 5천만 원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은행 경락 대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려보시면 자기 돈을 최소화시켜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 안에 막 다 희한하게 있길래 여기가 지금 원주시 행구동이잖아요. 리도 아니고 동 단위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야지만 실제로 가보면 임야가 아니고 거의 택지지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동네를 잘 모르시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원주도 예전에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알짜 도심이기 때문에 임야가 아니고 그냥 도심이다. 그리고 충분히 평당 200만 원대가 아니고 300만 원, 400만 원 이상 갈 땅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사면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사두면 기본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근데 변경이 됐어요, 갑자기. 네, 그렇죠. 왜 변경을 할까요? 예, 이게 유찰이 아니고 또 이 경매 정보지 보시면 변경이라고 써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 채무자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채무자가 이거를 이제 갚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잠깐 보류를 시켜놓고 만약 갚으면 이제 경매를 해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간이 좀 이게 지금 변경이 또 다시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제 스크랩 하셨다가 일주일이나 보름 뒤에 다시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변경이 아니고 다시 재입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변경권은 꼭 검토를 다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경 안 돼서 만약에 이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이건 대박이네요? 아니요? 대박까지는 아니고 저는 한 중박 정도. 중박 정도. 어쨌든 좋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기본 감정가가 4억 7천이었는데 지금 반값 2억 3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 3억 이상의 가치는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왜 떨 때까지 안 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반값까지 떨어진 거 의심을 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정보지만 봐서는 별로 특별히 하자고 없었는데 분명히 반값 떨어진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걸 알으시려면 원주에 가셔야 돼요. 가시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주변에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건물이 별로 매체 안 들어오고 분명히 지금 요 감정 사진도 보시면 아직 건물이 몇 개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횡한 편일 겁니다. 아직까지 횡하고 인구도 아직 안 찼고 주변에 조금 뭔가 개발 호재가 약간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가보셔서 왜 반값 떨어졌는지는 꼭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 정보지는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 묘지는 없겠죠? 예, 여기는 묘지 있을 자리 없겠죠. 예, 그런 묘지 얘기하시길래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묘지 얘기 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그 임야 같은 데 보면 그 묘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 묘지 때문에 해결하기 힘들어서요.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임야를 아예 내가 묘지하는 대로 만들면 혹시 돈이 되나요? 여기는 다 묘지로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묘를 심는 거예요. 다. 이제 뭐 납골당 같은 데 가서 화장할 수도 있지만은 아예 묘지가 많은 땅을 사서 여기를 묘지터로 해서 분양하는 거는 혹시 그런 거는 좀 안 되나요? 이분 대단하신데 저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또 하셨네요. 오히려 저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얘기하신 게. 저는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를 못하고 자주 좀 초빙을 해야겠네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막 보는데 얘는 왜 이렇게 묘지가 많은데 아예 이걸 다 몰아버리면 혹시 거기서 공동묘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가. 사실 이제 공동묘지 터가 쉽진 않은 게 물론 취지는 좋지만 요즘에 그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묘지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 그 지방에 가시면 이렇게 표지판 해가지고 여기다 묘지 더 이상 설치 못합니다. 설치하면 이거 이렇게 뭐 과태료 냅니다. 그렇게 써 있는 쪽 대부분 사실 동네 주민들이 묘지 늘어나는 거 좋아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 동네가 묘지 털어 써도 되는지 아닌지는 꼭 지자체에다 좀 물어보시고 그걸 한번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묘지 관리해주면은 그것도 어떻게 되면은 납골당에 다 하나씩 놔둬서 관리해주고 이제 수입을 없는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발상은 좋습니다. 저도 항상 나쁘게만 봤는데 그거를 만약 터가 그게 가능한 터면은 그렇게 써먹어도 되죠. 그럼 남들이 여기 진짜 반값도 안 되는 거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싸게 사서 진짜 묘지 전문 그냥 터로 만들어. 그러면 그렇게 활용하셔도 지자체마다 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 꼭 지자체에다 문의 먼저 하셔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묘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묘지가 있는데 차라리 다 몰아서 만들면은 좀 괜찮지도 않을까. 근데 뭐 아무튼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네요. 저의 한 1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저도 막 이런 남들이 생각지 않은 지금은 역발상 저 예전만큼 많이 못하는데 예전에 저도 우리 회원님처럼 많이 그런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청개구리적인 제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럼 저도 가능성이 있나요? 대박 땅꾼 아니더라도 중박 땅꾼으로서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생각을 많이 좀 해요. 창의력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